자, 우리 학생들 잠깐 쉬는 동안 재충전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그 진료비, 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진료수가 청구할 때 의료기관에 신고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최초로 그 청구를 할 때에는 여기 보면 이제 시설, 장비, 인력 이런 현황을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여야 되겠죠. 이건 이제 건강보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했다, 시범 재활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청구를 하기 전에 우리 병원에는 이런 시설, 이런 장비, 이런 인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심평원에다가 신고된 상태에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용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이제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수업하면서 이제 반복된 것들이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굳이 뭐 자동차 보험 환자가 새로 왔다고 해서 또 다시 청구할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거 보면 이제 그 전자 청구할 때 서식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많기는 하지만 어떤 서식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진료수가 청구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세서가 있는데 명세서는 의과, 치과, 한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료대 구입 내역서를 미리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구입 내역 청구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기관에서 조제 제재한 약 내역에 대한 통보서라든지 비용 산정 통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보완자료 제출 내역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위탁기관 수탁기관 검사에 대한 공급 내역 통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평원에서는 이제 그 명세서 접수증 그래서 이제 접수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 이런 서식이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그 수가를 청구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가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보완 자료 요청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수탁기한 통보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아니면은 뭔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의 제기 결과 통보서라든지 신청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내역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팍스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자료 있잖아요. CT가 있다, MRI가 있다, 스펙트가 있다 이런 이제 영상 자료 제출 내역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요양병원처럼 이제 환자 평가표 파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를 하고 심평원에서는 이 서식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서하고 그 명세서 구분하는 거 보면 이제 각각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별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병원에
그 뭐 메리츠 화재 보험 환자도 있을 테고 뭐 삼성 화재 환자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 회사별로 이렇게 그 각각 산정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과냐 치과냐 한방이냐 또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 각각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 환자가 어떤 그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지를 잘 이렇게 이렇게 코딩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그 입원 외래 이렇게 따로 분처를 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사고 환자에 대한 명세서 같은 경우는 입원한 경우 입원 진료 기간 진료 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양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정해 숙간지, 행위별 숙간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때문에 장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이제 정해수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진료하는 이런 것들은 또 행위별 수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범 재활 치료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시범 재활 치료 적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용 기간에서 예외가 됐다. 그러면은 그 예외가 된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을 각각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일자별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구서를 낼 때 이제 그 끝수 계산하는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비 총액, 청구액, 그 환자 납부 총액 이런 것들은 이제 10원 미만 끝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사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라든지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 기재를 할 때는 기준은 이제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그래서 한글로 기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다. 다만 의학용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KCD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특수한 용어가 들어간다. 이럴 때는 이제 영문으로 할 수도 있다. 한방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접수 번호라든지 그 지급 보증 번호 이런 것들을 꼭 그 명세서에다가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은 꼭 거기에다가 명세서에다가 이제 빼먹지 않고 기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세서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상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신생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만을 하고 이제 그 출생을 하고 퇴원을 하다가 뭐 다쳤다,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성명란에는 이제 누구누구, 그러니까 산모 이름, 뭐 아기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름이 있으면 이제 이름을 쓴다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31111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병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은 KCD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재를 하되 우리 분류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단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3단위로 할 건지 6단위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단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병 부위를 이제 상병명과 함께 기재를 해라. 그래서 우리 치아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뭐
우식증이 있다. 뭐 아니 뭐 자동차 사고는 아니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은 어느 부위에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 어떤 질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면서 청구를 할 때 명세서상에 그 최종 진료일에 그 교통사고 상태를 이제 그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에 있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지역 생활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송이 돼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한 기관에서 상급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당초 의료한 기관으로 갔다. 그러면 회송 3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4, 사망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퇴원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외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계속이다. 그러면은 연이어서 계속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송을 했거나 회송을 했으면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 다른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그 환자에 맞게끔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료 결과를 그 코딩을 할 때 잘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같은 경우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서식 요령 작성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과목별로 해가지고 이제 청구 번호 아까 알려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코딩을 하되 만약에 진료 과목이 2개 이상이다. 그래서 이 환자가 성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고 정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2개를 모두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약 분업 예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예외 코드를 꼭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를 이제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심평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 수가를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명세서 접수증을 이제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구서의 반려,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 명세서를 이제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누락이 됐네. 그러면 이제 이제 아예 그냥 어떻게 뭐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반려 통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부족한 자료를 조금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필요한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이내에 이제 그 똑같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통신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수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접수증을 받으면 이틀 정도는 혹시 뭐 반려 통보가 왔는지 수정 보완 요청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 명세서 보관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을 이제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이제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를 심사하는 의의가 뭐냐.
그래서 그냥 청구해서 이제 막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왜 중간에 심사라는 거를 하느냐. 보면 이제 그 의료기관이 그 환자를 진료한 후에 심평원에다가 진료비를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적당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지, 혹시 착오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 진료수가를 청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심사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그래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의료기관에서 이제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심평원에서 만약에 심사를 하다가 뭔가 좀 추가로 이렇게 그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그거에서 이제 뭐 어떤 의학적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 질병에는 이런 치료가 맞는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그 오버 치료를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료수가 지급한 후에도 심사 내역에 대해서 확인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그 약제라든지 치료 제휴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수가 심사 내역이 필요하다,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확인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개요라든지 필요성 해서 이제 심사 개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를 해서 이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제 그 진료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환자분들의 그 진료 결과 의학 그쪽 그 진료를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나 공제회합의 그 진료비 심사 청구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부터 요 심사를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는 이제 보편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의료급여가 이제 그 요양급여가 행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너무 그 의료기관 입장에서 불필요한 그 부당한 진료를 한다던가, 환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과다 비용을 이제 그 뭐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막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 자원의 과소 이용이라든지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비용을 너무 적게 줘서 의료 기관에서 뭐 치료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 심사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의 위탁, 그 다음에 그 진료수가 전문 심사 기관, 그 다음에 그 기관인 심평원의 그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배법에 의해서 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업무 위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심사를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사를 이제 그 전문 심사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요 전문 심사 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사평가원에서 한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은 그 적정 그 진료 기준에 맞게끔 의료 그 급여 비용을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의료회가 적정을 했는지, 그래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료 수가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법이어야 되고, 범위도 그 환자에 맞는 범위의 기술에 맞는 이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그 인정된 범위 한도 내에서 진료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이 의료기관, 그러니까 청구를 한 의료기관에다가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하고, 이 환자에게 해당하는 보험회사에다가 요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이제 그 청구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심사를 할 때 그냥 무조건 그 발생된 거에 대해서 심평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료기관에서는 일단은 뭐 누락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삭감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자체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심평원에다가 청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보험 환자가 이제 비급여 진료를 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나는 내가 돈 내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상급 병실료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뭐 특별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는 이제 그 본인 부담 진료비로 납부하고 이런 것들 이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그 청구를 해야 되는, 이제 환자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를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퇴원한 후에 이제 보험사가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하기 전에 한번 심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후 심사, 뭐 아니면은 청구 전 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재원 심사가 있고요, 퇴원 심사가 있고, 퇴원 후 사후 심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심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병원에 지금 재원에 있는 상태, 그래서 진료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환자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처방전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원 심사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입원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또 뭐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동, 뭐 병원 회전율 이런 것들도 위해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신속 정확한 퇴원을 위해서도 이제 미리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환자 처방이라든지 진단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원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이 예고된 환자, 그러니까 퇴원하기 전에 이제 퇴원이 예고된 환자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진료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지, 자동차 보험 급여에 맞게끔 이렇게 처방이나 진단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사후 삭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걸러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처방이 다 나가고 치료가 다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한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삭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후 삭감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에 걸러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요 퇴원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심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했는데 뭐 처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뭐 동일 처방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삭제가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심평원에서 청구하는,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이런 이제 그 자체로 만든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후 사후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평원으로 이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구 시기라든지 심사 방법, 그 다음에 명세서 청구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청구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빨리빨리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청구를 해서 이제 뭐 빨리빨리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뭐 주간 단위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계속 이제 하기에는 또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뭐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단위로 이제 그 청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청구 시기는 일단은 이제 그 뭐 병원 경영에 맞게끔이라든지 미수금 관리가 어떤 게 더 이제 효율적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청구를 이제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청구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그래서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보험회사별로 해가지고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아직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절차라고 해서 보면은 일단은 본인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대상자한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체 심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진료 명세서를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맞게끔 청구를 했다. 그래서 마감했고 청구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DR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송하는 방법은 이제 뭐 그냥 전송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바톤이 심평원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 그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를 이제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법령은 맞는지, 그러니까 심사 기준은 정확한 건지, 이제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이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은 환자한테 줬던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던 뭐 이런 이제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청을 하면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그렇다, 자꾸 이제 누락이 되거나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현지 확인까지 해요. 그래서 심평원의 직원이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평가가, 그러니까 그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그냥 가가지고 뭐 이런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지 확인 통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평원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이제 제시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현지 확인을 오면 골치 아프죠. 뭐 이것저것 괜히 또 다 달라고 하면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또 그 잘 넘어갔던 것들이 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에러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현지 확인까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심사하기 전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는 이제 그 진료 수가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보험회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다가 통보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담당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별 심사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죠. 심사가 불가하거나 이제 보류 중일 경우에도 그 내역을 통보를 해줘야지 뭐 보완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통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심평원에서 만약에 이제 그 심사 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새로운 조정 사유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그 내역도 같이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증 이런 것들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수가의 심사라고 해서 심평원은 이제 그 수가를 청구받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다가 확인을 이제 그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평원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의료기관에다가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에 근거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뭐 무슨 뭐 그 치료를 받았는데 그 뭐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 전에 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을 미리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에 필요한 자료를 조금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은 이제 빨리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뭐 이래요. 뭐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정확하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당 청구를 한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현재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청구했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고 이제 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평원 원장 같은 경우는 진료 수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그 심사 결과를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 같은 경우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다가 당연히 진료 수가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 등은 심평원이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거에 해당하는 진료 수가를 이제 그 의료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원 미만은 이제 제외하고 아까 끝수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 등이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이 A 회사에 있다가 B 회사로 이제 변경이 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진료 수가 지급 주체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은 사실은 뭐 공단에서 이제 해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당 의료기관에다가 우선 지급한 후에 다른 이제 해당 보험회사 등과 상호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실비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환자가 두 회사에다가 들었다. 그러면 한 회사에다가 이제 지급을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고 그 다른 B 회사하고 상호 정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의료기관이 청구를 안 했어요. 예,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 환자 납부액을 이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금액 중에서 공제를 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할 금액 중에서 공제를 했거나 정산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역을 이제 의료기관하고 심평원에다가 이제 요런 이만큼 금액을 이제 공제를 했습니다. 이만큼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지급 내역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심평원에서는 이제 그 심사비 지급 통보를 받은 후에 조정 처리한 이런 진료비 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재청구를 하거나 이의 신청을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그 요양급여 청구한 후에 요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 시 그 빈도가 높은 심사 조정 코드라든지 산재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쭉 보면 뭐 금액 산정을 잘못했다. 그 다음에 그 급여 기준 적용을 이제 이렇게 착오로 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산정 지침이라든지 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처방전 미확인 조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심사 내역에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뭐 중복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5년간 보관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퇴원한 환자 봤더니 청구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뭐 3년이 지났다.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전에 빨리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재원한 환자, 그 다음에 퇴원을 앞둔 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심사, 그 사전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한 진료를 그동안 심사 청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잘 모르면. 그러면은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전 환자분들까지도 그 환자들 것도 같이 산정을 해가지고 그 소멸시효 안에 빨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그 보존하고 있는 이런 서류들을 이제 다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 미뤄두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지급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삭감이 됐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신청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심평원으로부터 청구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한 후에 이제 부당하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제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의 제기를 하면은 심평원에서는 이의 제기 받은 날로부터 또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받든 보험회사에서 이의 제기를 받든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를 또 다시 심평원에서는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부당하게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심사 결과에서 이제 제외됐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여기서 이게 빠져서 나왔구나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심사 청구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코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또 어떤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공부를 해가지고 습득한 상태에서
최대한 병원에서 수익이 이제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의신청 심사 청구는 이제 그 이의 제기 받은 날로부터 이제 심의회에 그 심사를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심사 기관의 결과를 통지받은 데서는 만약에 이제 그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이 됐는데 그 30일 안에 따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그냥 뭐 삭감된 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에 된 것을 이제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청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면은 꼭 빨리 결과 나온 날로부터 삭감이 된 내용이 있는지 그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정말 나 바쁘니까 뭐 며칠 있다가 해야지 뭐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빨리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가 출국을 했는데 보호자가 출국했다라는 거를 안 알리고 이제 뭐 처방전을 받아갔다던가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삭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원래는 출국한 상태에서는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법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 보험법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한도가 됐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 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이제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또 다시 이제 내역을 다 설명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지 항상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급여비 산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그 적정하게 맞게끔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구하는 그 필요한 통보서 뭐 명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제기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이런 것들만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막, 뭐, 왜 이거 안 주냐, 다시 한번 해줘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런 것들을 서류를 잘 선보를 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심사 청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별로, 교통사고 환자별로 해가지고 심사평가원에다가 이의제기 결과 통보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합쳐서 뭐 이번 달 뭐 그 이의제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삭감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심평원에서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삭감이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이제 통보서를 받으면 그 별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1,000,000원인데 1,000,000원에서 이제 뭐 1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그 100만원 삭감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별로 해가지고 이의제기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해라. 그리고 그 심사 청구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범위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 금액 이내로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거보다 더 주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의 제기 금액 이내로 해 가지고 이제 심사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 접수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뭐 이제 접수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그 필요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수 여부,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접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심사 청구한 금액 내에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심사 청구 답변서라고 해서 심의위에서 이제 그 심사 청구를 이제 뭐 어디에서 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심사 청구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심사 청구서 사변으로 해서 그 사실을 통보를 하고, 심평원에서는 그 서식에 맞게끔 그 사실을 이제 통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피청구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식에 따라서 답변서라든지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심의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그 심사 청구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답변서라든지 그거에 맞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이제 심사 청구를 다시 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 내로 다시 또 뭐 오거나 아니면 뭐 또 다시 결과 통보가 오겠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 그래서 심사 청구에 대한 이제 그 필요한 그 명세서에다가 청구서에다가 기입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서식에 맞게끔 그 진료비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심사를 할 때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심사하기 전에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사 후에 이제 그 사후 관리, 그래서 뭐 이의 신청을 한다던가 심사 청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주에도 수고했고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